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에 모신 분은 뭐 아는 분은 다 아실 거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에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굳건하게 위원장님이 안 계시고 부재 중인 상황에서도 굳건히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지키신 분 이명수 사무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명수 사무처장님 대해서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많이 알기도 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재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라고 합니다. 다 하신 거죠? 아, 예. 사무처장으로서 근무한 지는 이제 21년 10월부터 이제 근무를 했고 현재까지 이제 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원래 사무처에서 연임하기가 싫은 게 아니고 연임하기가 힘든데 제가 잘못 발언했습니다. 연임하기가 힘든데 이번에 연임되셨잖아요. 네네. 3년 세 번째 연임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공모를 통해서 이제 2년 근무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년에 이제 또 공모를 통해서 재임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년을 또 하고 또 1년이 더 연장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능력이 인정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뭐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기존에 해왔던 또 그런 당무를 연속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많은 당원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시고 또 도당위원장님 여러 당직자들이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당무를 봐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외부나 뭐 내부적으로 듣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제2도당의 그 도당위원장님께서는 아버지라 치면 사무처장은 어머니격이거든요. 네. 관리하고 안에서 내부 사정하고 좀 그 굳건하게 그러니까 도당위원장께서 밖에서 외연적인 확장에 노력한다면 그 외연 확장된 그 인력이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게 사무처장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아주 잘 하시고 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간단히 서두에 말씀 이렇게 드렸고 네. 자 본격적인 얘기로는 뭐 국제 정서, 국내 정서 그건 제껴두고 제가 지금 제주도의 최대 뭐 제주 제2공항을 넘어서는 논란이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정무비서관님 네. 이모 비서관님께서 그분께서는 뭐 오영훈 지사님의 중마고시죠? 네. 중마고신데 그분 관련해 갖고 웬만하면 정무비서관의 논란이 불거지지 않거든요. 네. 대다수가. 근데 이번엔 좀 논란이 컸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뭐 저도 기사를 썼지만 우리 저 사무처장님께서도 이거 관련해 갖고 어쨌든 그 도당에 국민의힘 제2도당에서 이거 관련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논평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내용이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는 이제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제가 받은 거고요. 뭐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난 8월 20일이었죠. 그때 이 논란에 채용 청탁 의혹이 있는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런 내용이 저한테 보내졌을까?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오영훈 지사 측근 쪽에서 뭔가 알력 문제가 있어서 이게 폭로성 제보가 아닌가 그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이제 보내줘야 될 사람한테 안 보내줬으니 이게 착오로
보내어진 문자가 아닌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문자를 보낸 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해서 이제 왜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착오로 보내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뭐 헷갈려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얘기는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속으로 황당했지만 그냥 이제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당황스러워서 그런지 뭐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로가 이렇게 친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죠. 예,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그 소통을 했다면 그 며칠 전에 우리 제주도당 지도부하고 오영훈 지사하고 제2공항 관련해서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 일정 때문에 문자를 주고받았던 적이 한 번 있죠. 그 이후로는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거나 따로 만나보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는 이제 개인의 실수니까 이 실수를 또 꼬투리 잡아서 문제 삼기가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던 거였습니다. 근데 잊혀졌던 거죠. 뭐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근데 그 최근에 안타까운 이제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직후에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은 다음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주항공 내부의 어떤 운영 시스템 상의 문제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기가 되었고 이게 기사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건이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는 좀 심각한 내용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주항공사 내에 또 만약에 이런 채용과 관련된 어떤 부조리한 측면이 있다면 이건 역시도 회사의 어떤 안전제일주의나 이런 부분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또 1월 초경에 아마 다른 이제 언론사였는데 제주항공 관련해서 뭐 그 언론사에서 이제 칼럼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내용을 갖고 그 칼럼을 쓰신 분 기자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얘기되어졌죠. 네. 그 저희도 그 이거 내용을 제보받고 내용을 받은 다음에 한번 취재를 했는데 그 정무비서관님께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고 지인이 부탁으로 해서 워낙 많은 문자에서 받다 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 직접 전화 걸기 어려우니까 문자를 보낸 건데 아마 잘못 보내진 거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영훈 지사의 지시였느냐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 정무비서관님 같은 경우는 오영훈 지사님의 최측근이면서 중마고이면서 모든 정책을 논의한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죠. 네네. 예, 이게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이게 밝혀지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도민들은 갖는 거죠. 기자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했고 그 얘기를 자꾸 뭐 취재상, 추궁 뭐 지속적으로 물어봤는데도 그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항공 쪽에는 제가 궁금해갖고 이 청탁했던 대상자 누군지는 저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이 채용되는지 여부나 그 외에 어떤 사람 물어보려고 했지만 지금 안타까운 그 참변 그것 때문에 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걸 전화하게 되면 혹시나 그분들한테 피해갈 것 같아서 지금 어때 전화번호 남겨놓은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데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정무비서관이 뭐 실수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민들이 여전히 의아한 의구심이 드는 게 있거든요. 도당에서는 이거 관련해갖고 결국엔 정무비서관이 밝히지 않을 경우 오영훈 지사 쪽으로 의심은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우리 양지은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그 의혹의 시선이 오영훈 지사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이 오영훈 지사와 이 해당 정무비서관은 동네 친구 사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도 했었고 지금 또 도청에 있으면서 지근거리에서 비서실에서 또 지사를 모시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뭐 우리 오영훈 지사하고는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관계인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도 지금까지 같이 일해왔던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해당 비서관이 본인한테 들어온 사적 청탁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누가 윗선에서 지시를 해서 지침을 내려서 이 사안을 하려고 했던 거냐, 그 두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서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청탁을 받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라면 이거는 호가호위를 넘어서 그 해당 공무원 비서관의 직권남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에서 어떤 수사권이나 뭐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이 정황 증거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네. 이게 또 어떤 일반 도민들의 그런 의혹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정당에서 충분히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일부 보수 단체나 일부 그 기관에서 일부 단체죠. 예. 단체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네. 적당한 해명이 안 됐을 경우는 법적으로 네. 뭐 고소고발까지 검토해 돈다는 얘기가 있다. 혹시 들으신 일 있으신지? 네,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그 채용을 청탁한다라는 부분, 그것이 그렇죠. 성사됐든 예. 미수에 그쳤든 이거는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어떤 여론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노를 표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네. 이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잃을 수 인맥이나 그렇죠. 어떤 줄 라인 이걸 통해 갖고 만약 직장이 채용이 된다면 네. 열심히 정당하게 공부하고 노력했던 게 모두 수포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분노를 표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우리 지사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좀 올바르게 네. 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본인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정무비서관 통해서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네. 그런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혹시 도당으로 제주도에서 네. 뭐 연락 온 거나 비서관으로 연락 온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전혀? 네, 전혀 없고 뭐 지금까지 이제 오영훈 도정 출범한 이후로 이제 만 3년 이제 다 돼 가는데 저희가 그 오영훈 도정의 인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랬지만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인사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설명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기억으로는 22년도에 그 컨벤션 센터, 예, 그 이모 이제 예. 이사장님 계시죠?
아, 그분은 공이니까 말씀해줬습니다. 이선화 이사님. 예. 이선화 이사장님 그때 당시 이제 임용권 관련해서도 저희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예, 예, 도청 앞에 가서 예. 그 오영훈 지사도 이제 그 현장을 봤지만 저희가 집회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예. 우리 저 오영훈 지사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건 관련해서도 전혀 도정에서 어떤 해명이나 그런 얘기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도정 운영하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금 의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2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주당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도 네. 같이 모아서 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소통, 불통 참 이건 논란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제주항공 관련된 이 사안이 왜 심각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이제 청년들 얘기하셨지만 그 민주당 오영훈 도정 그리고 민주당 이 제주의 정치인들 청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또 청년을 위한 도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항상 청년을 앞세우는 분들이에요. 근데 뒤에서 이런 의혹 어린 인사청탁, 채용청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청년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안은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 중앙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진정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런 청년을 좌절시키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민주당 중앙당의 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관심 가질 사항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신경 쓸까요? 물론 그 중앙 정치 현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꿈 그런 거에 관심들이 많이 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의혹투성이 사안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선거 때 또 청년을 위한 정책, 그렇죠.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1부는 마치려고 2부에는 또 다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